다음에 이제 부서의 사원 목록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전체 사원 목록이 쭉 나오던지. 그럼 해당 사원을 딱 클릭하고 들어가면 그 사원의 상세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사원의 상세 정보 보시면 사원 화면, 여기 보면은 요게 지금 부서 화면이에요, 그쵸? 부서 상세 화면. 여기는 사원 상세 화면. 여기서는 사원 상세 정보가 있을 거고, 여기서 우리가 뭘 해볼 거 하냐면은 이 사원의 부서 근무 이력, 그쵸? 이게 필요할 거고, 또 사원의 연봉 이력, 이렇게 세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원의 직책 이력은 뭐 지금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틀지 테이블하고 DPT 매니저 요 두 개 테이블은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는 거에선 이제 필요는 없고, 요 위에 네 개만 지금 우리는 합니다. 사원 상세 정보는 셀렉트, 다 셀렉트를 해야겠죠. 엠프노, birth date, first name, last name. 이 사원은 누구로 할까요? 엠프노는 사원 제일 빠른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10001. 예. 요 사람 화면입니다. last name, 그리고 젠더, 성별, 그리고 hire date. 이거는 입사일 이렇게 됩니다. from employees where 엠프노는 1001. 이런 거는 오더 바이나 리미트 같은 게 필요가 없죠. 여기 where절에 지금 프라이머리 키로 이퀄 조건에 들어갔잖아요. 프라이머리 키로 이퀄 조건 들어가면은 이 데이터는 딱 한 건밖에 안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리미트 오더 바이 같은 건 필요 없겠죠. 해보면은 이 사원이 1001인 사원의 이름은 게오르기 파첼로, 이게 게오르기 파첼로, 영어로는 조르지 그럴 텐데 지금 이게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렇게나 불러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사일이 1986년 6월 26일입니다. 그리고 남자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사원의 부서 근무 이력, 그건 여기 있겠죠. 볼게요. select dpt no from date to date from dpt emp where emp no는 1001. 그리고 사원의 근무 이력은 이 사원이 부서를 뭐 수백 번씩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 테이블에서는 아까 보셨듯이 사원이 부서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 안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특별히 오더 바이 리미트는 필요 없을 텐데, 오더 바이는 필요할 수 있겠네요. 근무 이력을 from date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근무한 부서부터 나오게 이렇게 하면은 이 게오르기 파첼로는 D005 팀에 1986년 6월 26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계속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가만 보시면 부서 이름은 있는데, 부서 번호는 있는데 부서 이름이 없잖아요. 부서 이름을 표시하고 싶잖아요. 그 부서 이름은 여기 있어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그러면은 DPT 엠프랑 디파트먼트를 조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DPT 엠프 테이블에다가 요 사원 이 부서 번호에 맞는 부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인할 때는 DPT no로 조인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부모 테이블이고 얘가 DPT 엠프가 자식 테이블이잖아요. 디파트먼트가 부모 테이블이고, 부모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자식 테이블의 포린 키,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사이로 보통 항상 조인을 하게 된다. 조인 디파트먼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using dpt no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dpt name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조인을 했으니까 컬럼이 이제 확장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테이블을 붙여놨으니까 이 두 개를 붙여놨으니까 붙여놓은 큰 테이블에는 dpt name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셀렉트를 하면은 이제 dpt name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게 지금 여기 dptemp 테이블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부서와 사원의 관계잖아요. 부서과 사원의 관계는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죠. 특정 사원이 정해질 경우에 특정 사원의 입장에서 볼 경우엔 이 사원이 근무한 부서 이력들, 특정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서에 근무한 사원 이력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서의 사원 근무 이력하고 사원의 부서 근무 이력 이 두 개는 같은 테이블에서 지금 셀렉트를 하는 거예요. 같은 테이블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원과 부서의 간의 관계는 M 대 N이잖아요. 그쵸? 사원도 여러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 부서 근무가 아니고 이거 from date to date가 있으니까 날짜에 따라서 그쵸? 올해는 이 부서 내년에는 다른 부서 이렇게 부서가 바뀌니까 여러 부서에 되는 거고 또 부서 입장에서도 사원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M 대 N인데 그 부서랑 사원의 M 대 N 관계에서 이렇게 특정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데이터는 사원의 근무 이력이고요. 특정 사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데이터는 특정 사원의 부서 이력이 되는 겁니다. 특정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서의 사원 이력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조인은 dptemp를 employee랑 조인할 수도 있고 department랑 조인할 수도 있고 그쵸? 이렇게 조인할 때는 dptemp 이렇게 조인할 때는 empno로 조인하는 거고 그리고 디파트먼트랑 dptemp로 조인할 때는 dptno로 조인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서 사원 테이블이잖아요. 부서 사원 테이블하고 사원 테이블을 조인할 때는 4번으로 조인하는 거고 부서 사원 테이블하고 부서 테이블하고 조인할 때는 부서번호로 조인을 하고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조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지금 그러면 이렇게 조인하고 이렇게 조인했는데 세 개를 다 조인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원 번호가 없고 사원 이름이 없고 여기 부서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dptemp가 지금 보면은 참고로 세 개 조인을 한번 해볼게요. select empno dptno from date to date from dpt emp 리미트 한 데이터 10개만 볼게요. 그럼 이 데이터가 뭐예요? 10개 보면은 1001번은 D005 팀에서 86년 6월 26일부터 구청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1002는 D007에서 이렇게 근무한다. 1003은 D004 탭에서 이렇게 근무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 사원 이름하고 부서명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서명하고 사원명이 다 나오게 하고 싶다. 사원명, 부서명. 그러면은 양방향 조인을 다 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조인하면 됩니다. join employees using empno 또 join 연속으로 조인할 수 있습니다. join dpt department using dptno 이렇게 조인하면 되겠죠. 그렇게 조인할 때 한 줄에 쫙 쓰면은 좀 보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두 줄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써도 되고 이렇게 하면 더 명확하게 또 보이겠죠. dptemp employees department 이렇게요. 이렇게 하는데 조인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가운데 테이블이잖아요. 가운데 테이블로 양방향 조인을 해도 되고 디파트먼트부터 조인해 들어오거나 인플로이즈부터 조인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보시면 이제 먼저 볼게요. 그럼 first name, last name 이렇게 나올 거고 DPT는 DPT name 이렇게 다 해서 테이블 3개가 다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까 데이터에는 이제 사원 이름하고 부서명은 없었는데 사원 이름 부서명 다 나오게 이렇게 조인이 되죠. 조인 되고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양방향으로 이렇게 조인을 했잖아요. 이쪽 방향에서 조인해서 들어오거나 인플로이즈에서 조인해서 가거나 디파트먼트에서 조인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예를 들면 여기다가 디파트먼트부터 써볼게요. 디파트먼트 이렇게 하고 join dptemp 여기 유징은 여기 dpt no가 되겠죠. 그리고 join employees using empno 그러면 디파트먼트에서 시작해서 join dptemp using은 여기 dpt no로 조인을 하는 거고 여기다가 또 붙이는 거죠. join employees 하고 using empno 그래서 여기서 이걸로 조인해 들어가면서 이번에는 empno로 조인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써볼게요. 잠깐만요. 예, 아까처럼 중간 테이블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조인을 하거나 왼쪽부터 조인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다시 이거 해도 결과는 사실 똑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인플로이즈부터 조인을 시작하는 거예요. 인플로이즈에서 join dpt emp 하고 해서 여기 emp no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디파트먼트로 하고 여기는 dpt no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플로이즈에서 시작해서 dpt emp로 조인하고 dpt emp에서 디파트먼트로 조인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조인하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조인하든 가운데 테이블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조인하든 다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결과가 똑같아요. 뭘로 조인을 하든요. 그리고 어느 테이블을 기준으로 무엇을 먼저 붙일 것인가는 우리가 여기 쓴 순서대로 조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마리아DB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순서는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써도 얘네들이 알아서 제일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인을 한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요. 디파트먼트랑 인플로이즈를 두 개를 먼저 조인을 하면 안 돼요. 그거 당연하겠죠. 디파트먼트랑 인플로이즈는 서로 공통되는 키가 없잖아요. 서로 공통되는 컬럼이 없으니까 조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from department join employees 또는 from employees join department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항상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조인을 해가든지 아니면 한쪽 끝 다른 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조인을 하든지 아니면 중간을 기준으로 양쪽을 조인해야지 양쪽 테이블끼리 조인을 할 수는 없다. 그쵸? 그건 당연히 안 됩니다. 다음 사원의 연봉 이력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select from date to date 그리고 salary 이렇게 되겠죠. from salaries where info는 10001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원래 안 하는 게 맞죠. 여기 empno는 int잖아요. 인티저 타입은 요 콜론을 안 하는 겁니다. 콜론을 빼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 int 타입의 콜론을 콜론이 아니고 요 어퍼스트로피 요 int 타입에 이 어퍼스트로피를 붙여도 지금 마리아DB가 알아서 얘가 변환을 해서 비교를 하긴 하는데 이거 하면은 문자형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앰프노에는 지금 요 어퍼스트로피를 빼야 되고, 지금 디파트먼트에는 DPT 노는 지금 캐릭터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디파트먼트 번호에는 어퍼스트로피를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여기 이렇게 D005 나온 거 이런 것들은 다 어퍼스트로피 붙이고, 앰프노에서는 어퍼스트로피를 빼야 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예, 이렇게 뺏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연봉 이력은 이제 보통 연봉이 1년에 한 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기껏해야 몇십 년 정도가 나올 테니까 여기도 굳이 리미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봉 이력도 날짜 순으로 오래된 날짜부터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오더바에서 from date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셀러리 테이블을 쫙 보면은 프라이머리 키가 앰프노랑 from date 이 두 개로 복합 키로 돼 있어요. 그쵸? 이렇게 컴포짓 키로 돼 있을 때는 앰프노가 같은, 지금 요 프라이머리 키로 솔팅이 되는데 앰프노가 같을 때는 from date로 솔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로 세팅되어 있을 때는 여기는 굳이 order by를 안 해도 from date로 order by가 된다. 예, 그래서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order by from date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써도 좋겠죠. 근데 안 써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써도 되고, 어차피 from date가 프라이머리 키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 써도 날짜 순으로 솔팅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개발팀에 있는 게오르기 후아첼로라는 사람은 1986년부터 87년도까지는 6만 달러였고, 우리나라는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해갖고 연 단위로 하는데, 이 회사는 특이하게 6월달 기준으로 하네요. 그래서 첫 해 입사했을 때는 6만 달러였는데 다음에 6만 2천, 6만 6천 해갖고 2002년도가 됐을 때는 8만 달러가 됐네요. 8만 8천 달러. 그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봐서 지금 지금 MySQL 샘플 데이터, 이 MySQL 샘플 데이터가 인플루이즈 샘플 데이터가 2002년도나 2003년도쯤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이후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근무했으면 연봉이 한 20만 달러 정도는 됐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요. 그쵸? 임원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원의 연봉 이력은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럼 이 MySQL에서 제공하는 이 샘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만든 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앱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썼던 있잖아요. https ilafe.com 데이터베이스. 여기에 접속하시면은 회원 게시판 아래 employees라고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employees를 누르시면 이제 탭에 홈 부서 사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홈은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 첫 화면은 이제 부서 목록 화면입니다. 그 부서 목록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정 부서를 이렇게 누르면 그 부서의 상세 정보랑 그 부서에 근무한 사원들 나오고요. 또 사원들 누르면 그 사원의 상세 정보랑 그 사원이 근무한 부서들, 그리고 이 사원의 연봉 이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원 탭 누르면 여기 이제 전체 사원이 다 나오는데요. 여기서 특정 사원을 누르면은 아까 그 사원 정보 화면으로 똑같이 가게,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화면이 한 장, 부서 목록 화면, 그 다음에 부서 상세 정보 화면, 그 다음에 사원 상세 정보 화면, 사원 목록 화면, 이렇게 화면 4장짜리, 화면 4장짜리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이제 이게 제가 이 ERD 갖고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실제로 개발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화면들을 부서 사원 그리고 이런 사원 상세 화면, 그리고 부서 상세 화면, 이런 화면들을
다 기획자랑 디자이너가 기획해서 가져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화면들을 바탕으로 이 ERD를 그리고 이 ERD를 보면서 이 SQL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개발 과정이 될 거고, 저는 반대로 이제 이 ERD를 먼저 보고 이 ERD를 통해서 이제 이 화면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이걸 ERD로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이게 나와야 되는 거는 누구나 다 이거는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DPT 매니저랑 타이틀은 없겠죠. 요건 지금 우리가 안 썼으니까 요건 없는 상태에서 요 4개 테이블이 ERD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이 ERD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이거랑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거는 어떤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어떤 화면을 만들어낼지는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이 화면에서 ERD를 만들면은 이거랑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또 뭐 기획자가 화면 개편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먼저 부서 목록, 그래서 이 부서 목록을 딱 보고 요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이 ERD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이 화면 하나하나씩 보고 이 화면 하나당 필요한 이런 SQL문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부서 목록 화면을 보면은 여기는 부서 코드별로 부서 목록이 부서 코드랑 부서명이 있구나. 그러면 이걸 이렇게 셀렉트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결과랑 같겠죠. 그렇죠? 웹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이 해당 URL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URL이 보여요. 그래서 이 디파트먼트 리스트 이 URL에서 서버에서 이 URL이 들어오면 이 SQL문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해서 결과를 갖고 와서 브라우저로 리턴해라. HTML 만들어서 그럼 브라우저가 그 화면을 받아서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SQL문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화면이 나올 때 웹서버에서 DB 서버로 그 실행시키는 SQL문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 결과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해당 부서를 딱 눌렀을 때 이 부서 화면에서 필요한 SQL들, 그쵸? 그거는 요 부서의 상세 정보랑 이 근무한 사원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화면이 우리가 4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먼저 이게 부서 목록 화면이에요. 그쵸? 그 전체 사원 목록 화면은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뺐으니까. 그리고 이게 두 번째 화면이 부서 상세 화면 이거죠. 그러면 이게 보세요. 우리가 개발자가 될 거니까 이런 걸 이제 잘 보시면 우리가 이 디벨롭먼트를 딱 눌렀잖아요. 그러면은 링크 걸리는 거는 이 우리가 링크한 이 팀의 프라이머리 키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화면에 보면 DPT 노는 D00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D005 이 데이터를 갖고 이 화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데이터가 이거잖아요. D005로 갖고 부서 상세 정보 하면 부서의 사원 근무 이력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 D005가 아니고 D001이다. 그러면은 마케팅 팀 되는 거고, 그렇죠? D002다. 그러면은 파이낸스 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팀을 누르든지 다 같은 화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같은 화면으로 갈 때 가는 요 부서 번호만 다르게 가는 거고, 서버가 요 부서 번호를 받아서 그 부서 번호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를 여기다 뿌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D005를 딱 보면은 여기는 D005 디벨롭먼트 있고, 아까 부서의 사원 근무 이력 이걸 딱 실행시켜 보면은 이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디포레스트 뭐 하기먼트, 그리고 디포레스트 하기먼트 하고 여기 있는 순서랑 여기 있는 순서랑 같게 이렇게 셀렉트가 되는 겁니다. 25개 나올 거고 뭐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사원을 눌러보면 뭐 제이슨 지마르크 이 사람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번이 3293이잖아요. 딱 누르면 어때요? 여기 3293번이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화면으로. 그래서 4번 이름, 생년월일, 성별, 입사일 이게 보면은 이게 사원 상세 화면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셀렉트를 하면 이건 3293이거든요. 3293. 네, 3293을 셀렉트를 하면은 이제 요 정보가 나오고 요 정보를 받아서 여기 하나씩 이렇게 HTML을 만든 거죠. 그래서 생년월일 60년 8월 13일, first name 제이슨, last name 김마르크, 그리고 젠더 F. 여성분이네요. 그리고 입사일은 1985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무한 부서들, 사원의 부서 근무 이력, 그럼 요거죠. 그러면 저거면 1986년 6월 이것도 요거네요. 요걸로 하면 1985년 2월 2일부터 96년 7월 22일까지 7월 22일까지 디벨롭먼트 팀에 근무했었다 이렇게 나오고, 요거를 이제 여기다 넣어갖고 이렇게 하면 사원의 연봉 이렇게 나오죠. 요 사원의 연봉 이력 요거랑 똑같은 화면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85년 2월 2일부터) (86년 2월 2일까지는) $40,000, 그리고 86년은 600달러, $46,000 이렇게 순서대로 쫙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화면에 필요한 SQL문들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이 세 개 SQL문이 필요한 겁니다. 사원 상세하면 상세정보 SQL문 하나, 그리고 사원의 부서 근무 이력 둘, 그리고 요 연봉 이력 셋. 그래서 이 화면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SQL문이 3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결과를 3번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3번 받아와서 한 화면에 이렇게 뿌려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한 화면에 나타내는 정보가 다양할수록 이 페이지가 로딩 시간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정보를 가져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는 사실 한 화면에 여러 정보가 복합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간단한 정보만 나오고 또 누르면 상세하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성능에는 훨씬 좋겠죠. 그리고 다음에 여기 사원, 그럼 사원 전체 목록 있죠. 사원 전체 목록은 그냥 4번 순으로 쭉 그냥 나온 겁니다. 그거는 요거죠. 사원 전체 목록. 이건 네 번째 화면이 되겠죠. 그래서 사원 번호 순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오르기 파첼로부터 쭉 베잘레이 CML 이렇게 쭉 차례로 쭉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 사원 목록 이렇게 해서 화면 4개에 SQL문이 뭐 1개, 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안 한 것들 있는 거를 한번 추가해서 해보겠습니다. 사원, 이 사원 목록에서 검색 기능이 있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검색하면은 게오르기인 이름 쫙 나오고, 또 여기 파첼로, 그럼 또 성이 파첼로인 사람이 쭉 나와요. 이거는 이름이나 성이나 둘 중에 하나로 다 검색이 되는 기능이 여기다 넣은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름이나 성이나 요 목록이 요 검색은 어떻게 하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키워드 해갖고 여기 들어가죠. 파첼로 이런 식으로. 이것도 파첼로인 사람이 또 이렇게 총 186건이니까 페이지가 8개까지 갈 겁니다. 그쵸? 25개씩 했으니까 10개까지 가서 여기 이제 키워드가 넘어가거든요. 이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 그 SQL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전체 사업 목록에서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where 하고요, first name은 게오르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키워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키워드가 여기서 받아온 키워드가,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 파첼로로 검색한 거잖아요. 그 파첼로로 검색을 하면은 레스트 네임이죠. 레스트 네임은 파첼로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제 레스트 네임이 파첼로인 사람 목록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만 하면은 first name일 때는 검색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name은 여기도 똑같이 키워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OR로 검색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이 화면에서는 여기다 넣은 게 지금 first name인지 last name인지 모르잖아요. 만약 검색 조건에 뭐 성은 뭐고 성 검색, 이름 검색 하고 따로따로 first name하고 last name 해서 검색이 따로따로 있으면 그거에 맞는 웨어저를 만들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검색 키워드가 들어가 있을 때 이게 first name인지 last name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OR 조건으로 first name이 파첼로건 또는 last name이 파첼로건 다 검색이 되게,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이겁니다. 그쵸? 이거랑 동일한 결과가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 게오르기를 넣는다. 그럼 게오르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irst name이 게오르기건 last name이 게오르기건 OR 조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게오르기면 나오는 겁니다. 이걸로 검색을 하면 똑같이 이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는 게오르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화면하고 이거랑 결과가 같겠죠. 그러니까 이 OR 조건으로 들어오면은 여기 있는 키워드를 넣었을 때 이게 first name이 게오르기건 또는 last name이 게오르기건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다 검색이 되게 하겠다 할 때는 이렇게 OR 조건을 붙이는 거고요. OR는 이것 또는 이거잖아요. 그리고 first name이 게오르기고 last name이 파첼로인 사람을 검색하고 싶다. 이렇게 따로따로 검색하고 싶다. 그럼 여기 and가 붙는 거죠. 그러면 그럼 and, 그럼 딱 한 사람이 게오르기 파첼로가 지금 이 회사에 2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2명이 검색이 되겠습니다. 지금 first name하고 last name하고 따로따로 넣어서 검색하는 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 OR을 해갖고 지금 키워드가 양쪽에 똑같이 들어가게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도 만들었어요. 게오까지만 넣어도, 게오로 이렇게만 넣어도 게오르로 시작하는 사람은 다 나오게 이렇게 했거든요. 파첼로도 마찬가지로 여기 페이스까지만 넣어도 페이스로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게 이렇게 쭉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이퀄 검색은 안 됩니다. 여기다 만약에 게오 이렇게 게오로 검색했을 때 이게 쭉 다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제 like 검색이 필요합니다. like 이렇게 해서 여기 게오 퍼센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퍼센트는 와일드 카드입니다. 그래서 게오로 시작하고 이 뒷부분은 뭐든지 상관없이 게오로 시작하는 모든 사람을 검색하라. 이렇게 하면은 이 목록하고 이 목록하고 이제 똑같은 목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퍼센트가 들어갈 땐 like, 이퀄 검색일 때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 퍼센트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와일드 카드 넣을 때는 여기가 like를 넣는 거고요. 이퀄 검색일 땐 정확한 단어를 다 입력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like죠. 여기도 like입니다. 그래서 first name이건 last name이건 처음 시작하는 단어로 바로 검색이 가능하게 할 때 이렇게 like하고 여기 퍼센트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여기
스페이스 아니면 또는 FA까지만 하면 또 다 나오죠. FA로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 다 나오려면 여기다 FA를 이렇게 딱 넣으면 되죠. 그쵸? 그러면 이 결과랑 이 결과랑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할 때는 이퀄 검색일 땐 해당 단어가 딱 일치해야지 나오는 게 이퀄 검색이고요. like 검색은 요 퍼센트 자리에 와일드 카드로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든지 상관없을 때 like를 씁니다. 우리가 이렇게 MySQL 샘플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넣은 다음에 이렇게 ERD로 만들어 보고 이 ERD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도 만들고 또 이렇게 SQL도 만들어 보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샘플 데이터베이스를 넣은 다음에 저랑 똑같이 싱크로나이즈를 해서 이렇게 ERD를 완성해 보시고 이 ERD를 보고 이 제목만 딱 놓고요. 부서 목록하면 부서 상세 정보, 사원 상세 정보, 부서 근무 이력 아니면 이거랑 요 애플리케이션을 놓고요. 요 ERD랑 요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각 화면에 필요한 SQL 문들을 한번 직접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말고사 때는 시험이 그렇게 나갈 겁니다. ERD가 주어지고 어떤 화면이 나오고 이 화면을 만들기 위한 SQL 문을 작성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여러분 이거를 직접 연습하시기 바랍니다.